50만 6,200원입니다. 이럴 거면 서점을 살걸. 여름도 지났는데 저희 약간 공포스럽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럴 공포였어요? 거면 뭐였죠 컨셉이? ASMR 컨셉이요. ASMR인데 좀 공포스럽지 않았나요? 이럴 거면 서점을 살걸. ASMR이면 이런 거 해줘야 되는 거냐? 이럴 거면 이런 거 해줬어.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아 PD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리온입니다. 안녕하세요. 임광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태욱입니다. 네, 김리온 대표님 지난 일주일간 책 쇼핑을 50만 6,200원어치 하셨네요. 네, 그랬네요. 네. 근데 저희 지난번에 녹음할 때보다 줄었어요, 금액이. 66만 원이었는데 16만 원 정도 더 쓰셨네. 조심 잃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31권이긴 합니다. 네. 한 권이에요. 요즘 좀 이번엔 가격이 좀 싼 거를 사셨나 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는 별 생각 없이 사고 싶은 책을, 그냥 읽고 싶은 책을 골라서 사고 있고요. 금액은 저도 여기 와서 항상 확인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한 건당 가격이 좀 싼 편인 책으로 구매를 했나 봐요. 그림보다는 글이 더 많은 네네. 책을 위주로 그랬네요. 사셨나 보다. 네. 저 책 쇼핑하니까 갑자기 이런 게 궁금한데요. 리온 대표는 굿즈 같은 거 안 모으세요? 저는 알라딘 굿즈가 되게 책 읽는 사람들한테 유명하잖아요. 그래요? 네. 네. 오, 아주 왜요? 제일 좋아요. 왜요? 컬도 좋고 네. 디자인도 다양하고. 오. 그리고 실제로도 쓸만한 거를 주는 것 같아요. 아,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을? 그 요새는 알라딘에서 문방구라고 아예 따로 카테고리를 예.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별의 별게 다 나와요. 근데 저 아주 자신 있게 굿즈 웬만하면 안 산다고 하는데 지난주에 산 굿즈가 요가 매트랑 요가 폼 롤러를 맞아요. 샀거든요. 오, 너무 좋다. 아니, 스누피 그려져 있는 네, 거 맞아요.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그럼 궁금한 게 요가 매트 한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나요? 여기 이 굿즈의 장점이 네. 그냥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뭐 어떤 책 포함 5만 원 이상 사야 이 굿즈 중에 하나를 구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약간 이런 식인 거거든요. 권리만. 그쵸. 가격은 그냥 정가를 근데 주고. 일반 시중의 가격에 비하면 거의 선물 같은 가격이에요. 맞아요. 저 요가 매트도 9,000원이었고 폼롤러도 몇천 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좋다. 저 굿- 좀 사야겠습니다. 예, 원래 정가 생각하면 굉장히 싼 거고 음. 이 요가 매트가 굿즈치고 비싼 편이었던 거라 기억에 남는데 아. 근데 원래 요가 매트 살려면 몇만 원 이상 하니까 아유. 그렇죠. 그 요가 매트에 막 이렇게 책 관련된 뭐 프린트 되어 있고 그런 이번에는 이번에 그런 게 아니에요. 스누피였어요. 아, 스누피. 오, 스누피 네.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요가 매트도 사실 있거든요. 그렇죠. 웬만한 물건 저희 다 있죠. 그래도 사고 싶어져요. 보여주세요. 굿즈 보면. 아. 근데 그 약간 민트 컬러의 매트 컬러도 예쁘네. 마음에 들었고 네, 네, 스누피 옆에 그림도- 스누피가 그려져 있구나. 그래서 가끔 인터넷 서점 이렇게 아이쇼핑 하다 보면은 사고 싶은 굿즈가 있어서 역으로 그 책을 네. 그쵸, 사게 맞아요. 되는 네. 5만 원 경우가 채워야겠다. 있는 것 같아요. 뭐. 맞아요. 네, 네. 한 권 더 사면 내가 이거 살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시기는 저도 좀 지난 것 같아요. 어. 예전에는 엄청 사댔거든요. 뭐 머그컵, 연필, 다이어리, 그쵸, 방석, 뭐 피크닉용 매트 이런 거. 네. 요새는 문진을 하나 더 사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웬만한 거에는 저도 잘 구매를 안 하기는 해요. 강현 PD는 이런 걸 혹하는 스타일 아닐 것 같은데. 혹은 하는데 어. 역시나 소비까지의 과정, 그러니까 소비까지의 벽이 좀 높기 장벽이 때문에 높구나. 혹하기만 하고 아. 결제를 잘 안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책 관련 굿즈 딱 한 번 사봤는데 그게 요거 머그컵이거든요. 저 작가가 누구죠? 네, 이거 김정현 작가라고 다음에서 웹툰 그렸었던 거 단행본으로 나왔을 때 이벤트 했던 거예요. 오호, 그렇네요, 진짜. 딱 커피 담으면 좋을 만한 머그컵인데 거기에 이제 만화 웹툰 속에서 있었던 멘트가 써져 있는데 그게 또 촌철살인이어가지고 그렇구나. 샀는데 이런 멘트입니다. 어른이 되면 뭐 대단한 싸움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고작 참아서 이겨내는 것이 잠이라니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느낌 있죠. 느낌 있다. 너무너무 느낌 있죠. 그거 보면서 매일 참아요? 화가 날 때마다 막 억누르나요?
살짝 가서 5분 정도 자고 나오는데 지금도 참고 있는 거 아닐까? 강현 PD는? 배태욱 PD는 굿즈의 세계에 빠져들고 싶습니까? 아, 저는 혹합니까? 이거 뭐 굳이 도서 굿즈 아니더라도 할게 너무 많아. 이미 인생이 할 게 굿즈. 너무 많고. 아우 그냥 장바구니에 저도 막 몇십 개씩 항상 담겨져 있으니까요. 돈이 없을 뿐이지 뭐 항상 사고 싶은 건 차고 넘쳐요. 아, 그리고 우리들한테 에너지를 불어넣어줄 댓글들이 몇 개 도착을 했어요. 네. 돌아가면서 하나씩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먼저 팟빵으로 10753359번님이 이거는 아이디가 이런 게 아니겠죠? 기본 아이디 아, 뭔가 그냥. 번호 일렬 번호 같은 느낌. 책이라는 선물의 일본판은 한국판과 표지가 다른데 나중에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하면서 예, 점- 사진까지 첨부해 주셨죠. 네. 근데 저희가 책이라는 선물이 일본에서도 출간이 됐을까? 네. 가끔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있다, 네. 했는데 애청자분께서 이 표지를 찾아가지고 첨부 파일로 또 올려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10753359님. 그리고 다음 거. CZPS77님. 베스트셀러가 아닌 책들을 소개해 주셔서 흥미롭네요. 네 분 조곤조곤 말씀하시는 것도 듣기 좋아요. 앞으로 숨어있는 보물들 많이 찾아주세요. 맞아. 우리 팟캐스트가 좀 다른 팟캐스트랑 차별화되는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잘 팔리고 있는 책, 막 주목받고 있는 책, 핫 이슈가 되는 책들보다는 우리가 이제 좋은 책들을 발굴해낸다라는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저 혼자 뿌듯해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이미 베스트셀러는 이분들이 다 읽고 계십니다. 전제 조건으로. 그러니까 굳이 베스트셀러를 이제 다른 데서 다루면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다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약간의 자부심? 그리고 그 다음 댓글 소개해 드릴게요. 리온 대표님이 읽어주세요. 네, 10337207님.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그 많은 책을 어떻게 읽으시는지 궁금해요. 저도 그래, 궁금해요. 리온 대표님부터 먼저. 저 진짜 많이 받는 질문인데 다 읽지 않아요. 다 읽지 않고 나중에 시간 될 때 읽어두려고 미뤄둔 책이 굉장히 많고요. 또 특별히 하는 취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틈틈이 하는 게 거의 책 읽는 거다 보니 그래도 남들보다 책을 더 읽는 편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주중에는 회사 일로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네. 그래도 짬을 내시는 편인가 봐요. 저는 책을 항상 들고 다니고 쉬는 시간이 있을 때는 이제 들고 온 게 아까워서라도 책을 보는 편이고 이제 집에서도 아이랑 이제 뭐 놀다 중간에 좀 저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거의 책을 보기 때문에 그래도 꼭 읽게 되는 시간은 생기는 것 같아요. 한 일주일에 30권 넘게 사시는데 네. 한 몇 권 정도는 실질적으로 진짜 다 읽으세요? 제가 그림책을 많이 사면은 거의 그거는 산 주에 웬만하면 그림책은 끝내려고요. 그거는 미뤄두면은 다시 찾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책은 무조건 사면은 꼭 바로 그 자리에서 펴고 글이 많은 책은 이번 주에 뭐 소개할 것 중에 아주 얇은 책 있거든요. 이거는 하루 만에 다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좀 내용 자체가 어려운 책 이런 것들은 두고두고 읽게 되고 그냥 그대로 책장 속에 있는 경우도 있고 몇 년 후에 발견해서 읽는 경우도 있고. 네. 인간적이에요. 광현 PD는 요즘에 김선재 책하고 놀자 네. 맡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러면 읽어야 될 책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4-5권은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어떻게 소화하고 계시죠? 갑자기 지금 혼자 레벨업 한 거예요? 나 혼자 레벨업 그 웹툰이 있어요. 자신감 느껴? 그럼 서운하네. 지금 중수가. 요즘에 어떻게 읽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책하고 놀자를 맡은 지 한 3주째가 됐는데 그동안은 초대석이 좀 뜸했어요. 전임자께서 녹음을 다 해두고 가셔가지고 막 급하게 읽어야 되는 책들이 다행히 없었어가지고 이제서부터가 좀 걱정이에요. 슬슬 이제 하나둘씩 잡히고 있는데 이제서부터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책 읽는 시간을 자기만의 패턴을 만들어가지고 행해야 하는 건데 네. 그게 또 일이랑 겹치면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예전에는 지하철 타고 오가면서 그렇게 잘 읽었었거든요. 지하철에서 전 진짜 잘 읽히더라고요. 책이 집에서보다. 근데 요새 회사를 버스 타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좀 위기가 찾아왔어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위기 극복 잘하길 바래요. 버스에선 잘 안 읽혀요? 버스에서 저 뭐 읽으면 멀미가 나가지고. 그럴 수 있죠. 아. 흔들리니까. 미세한 진동과 또 그 큰 흔들림의 차이는 있으니까. 예민한 남자네. 억울하게 음.
배멀미는 안 하거든요. 배에서는 책도 읽고 뭐 버스 한자도 쓰고 멀미만 해요? 이러는데 버스 버스에서만 멀미를 읽어. 해가지고 살면서 배 탈 일이 얼마나 있다고. 그렇지. 저는 요즘에 월화수에는 거의 못 읽는 것 같아요. 이게 월화수에 아. 집중적으로 회사 일이 너무 바쁘시죠? 몰려. 네, 있어서. 많아서 집에 가면은 그냥 뻗고요. 이제 목, 금, 토, 일 좀 요일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읽고 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 정도는 온전히 책 읽기에 다 바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목 디스크 오세요. 아, 중간중간 스트레칭합니다. 돈 워리. 자, 이번 주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총 31권 사셨고요. 그중에 9권 골라서 우리 임강현 PD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번 주 9권입니다. 리사 크레거, 멜라니 R 앤더슨의 여자가 쓴 괴물들, 미셸 파스트로의 빨강의 역사, 조지 오웰의 조지 오웰 진실에 대하여, 최은영의 밝은 밤, 조너선 벨컴의 물고기는 알고 있다, 이미화의 수어, 오스카르 아란다의 누가 내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 로버트 헌터의 하루의 설계도, 비키 바이런 브렛 위터의 듀이. 우리는 아, 주위만 나면 이렇게 빵 터지게 될까요? 아니 듀이를 사셨어요. 네? 이게 왜 이게 사셨어요?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웃으니까 정말 너무 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좀 책이 아직도 나오는 줄은 몰랐어요. 아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음.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책이더라고요. 그랬다니까요. 네. 그래서 샀어요. 그 도대체 듀이는 어떤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아, 내용이 나빠서가 아니라 네. 이게 그래도 조금 오래된 책이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산 느낌은 그냥 아빠가 그렇게 흔쾌히 받고 싶진 않으셨겠다. 약간 어린이 책 같은 느낌도 있고 어린이 책은 아닌데도 아니, 불구하고 네. 나는 진짜 광현 PD 깔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음. 내가 봤을 때 이거 약간 한 초등학생이 듀이를 사서 아빠 선물했으면 되게 아버지가 우리 감동, 광현이 감동. 너무 귀엽다 이랬을 텐데 그때 선물한 나이가 20이라고 대학교 그러게요. 때였죠. 이게 했죠? 물론 재수를 해서 어. 막 성년이 된 나이는 아니지만 어. 어쨌든 얘가 이제 대학교를 갔고 아버지는 등록금을 내주셨고 이제 성인이 된 아들은 내 생일에 뭘 해줄까 기대가 되셨겠죠? 그랬는데 이제 뒤가 온 거니까. 고양이 책을 사가지고 되게 좋은 책인데 사실 이 아버님 취향을 좀 고려하지 못했던 광현 PD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듀이를 소개할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첫 번째 책 빨강의 역사로 정해봤어요. 미셸 파스트로가 지은 빨강의 역사. 자, 이 책은 저랑 광현 PD도 픽한 책이에요. 아, 그랬나요? 그 셋이 우리 셋 다 네. 빨강의 오. 역사를 픽했군요. 어떤 마음에서 이 책 읽고 싶다고 느끼셨는지 실제로 보고 오셨나요, 두 분? 아니 지금 처음 네. 광현 PD는 서점 다녀오셨어요? 교보문고에 없더라고요. 아, 이런. 자꾸 못 보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지금. 아, 초심을 잃어가는 건가요, 광현 PD? 근데 왜 빨강의 역사 읽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두 분은? 아 저는 이 빨강색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이 빨강색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되게 매력적이게 보이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가지고 보면 왜 판무파탈이라는 어떤 단어를 쓰거나 그쵸. 섹시하거나 도발하다 뭐 이런 거에 빨강 같은 거를 많이 엮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빨강의 역사가 과거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어서 지금 또 이렇게 된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픽했습니다. 광현 PD는요? 저 원래 이런 네모네모의 역사, 그러니까 땡땡의 아. 역사 이런 느낌의 교양 서적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구나. 이게 딱 부담 없이 듣는 선택 교양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제가 원래 그렇게 비문학을 잘 안 읽는데 어쩌다가 한번 도서관 갔다가 네모네모의 어떤 것의 역사를 읽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였는데요? 왜 말하면 안 돼? 이게 또 그런 거잖아요. 막 이런 거로 알고 있었지 사실은 이런 거야. 그렇죠. 뭐 과거엔 또 의미가 달랐어. 이게 막 현대 오면서 어떻게 바뀌었게 뭐 이런 너무 흥미롭고 재밌게 읽고 글도 되게 잘 쓴다 싶어서 찾아보니까 어느 대학교의 교수님이더라고요. 우연찮게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 교수님이 속한 과인 거예요. 거기서 대학원생인 거예요. 그래서 설마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 지도 교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해서 막 좀 더 설명해달라 이러니까 갑자기 걔가 낯빛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오. 듣자 하니 음. 왜 한때 막 뉴스에 나왔던 아. 갑질하는 대학원생 아. 갑질하는 그런 이런. 교수 제보해도 될 만큼의 사례들이 막 어. 술술술 나와가지고 야. 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군요. 저도 이런 모모의 역사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뭐 네. 커피의 역사라든지 의복사라든지 뭐 네. 마녀의 역사 이렇게 되게 깊지는 않는데 얇고 넓게 아는 그쵸, 거를 예. 좀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지식 욕구가 있어요. 저는 이런 책 보면은 좀 지나치지 못하고 한번 들춰보게 되는 것 같고 읽을 때 너무 재밌잖아요. 그리고 빨강의 이미지 딱 하면은 강렬하잖아요. 그리고 왜 이런 책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오르한 파묵의 내 이름은 빨강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빨간 머리엔 우리 네. 어렸을 때 많이 읽었던 진짜 다르다. 내 이름은 삐삐롱 스타킹. 왜? 아니 오르한 파운 막 빨강 이런 어. 책이 생각나요. 저는 빨강 하니까 그래 샤넬 립스틱이 빨강이 예쁘지 막 이러면서 그치 빨간 구두 봤던 것처럼 예뻤는데 이런 생각했는데 와 이렇게 진짜 다르죠. 네 재밌어요. 전 좋아요. 이렇게 달라서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저는 샀습니다. 오. 주말에 샀고 네. 사실은 이 작가의 다른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파랑의 역사. 네. 이분이 되게 재밌는 게 미셸 네. 파스트로라는 프랑스의 중세 문장학의 대가이고 네. 색칠 분야에 관한 한 최초의 국제적인 전문가래요. 그쵸. 이분이 파랑의 역사를 썼고 그 다음에 검정의 역사, 맞아요. 세 번째 책이 녹색의 역사. 모으고 싶다. 그죠? 네. 나란히 노랑의 주면 너무 역사까지. 좋거든요. 노랑의 역사까지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번째로 쓴 책이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엔 아마 이 파랑이랑 빨강만, 빨강만 있는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파랑의 역사는 또 다른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네, 그거는 맞아요. 미음사고고 이번에 빨강의 역사는 예술문화에서 나왔는데 자 그러면 리온 대표님 네. 이 책 왜 선택하셨는지 좀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저 정말 선아 PD님과 항상 이렇게 통하는 게 많아서 오. 반가운데 브라보. 저도 뭐뭐의 역사라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항상 지적인 욕구가 강해요. 근데 이건 아마 선아 PD님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선아 PD님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시고 아는 걸 굉장히 잘 활용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저는 항상 이거 녹음할 때마다 느끼는 게 저희 대본 없이 그냥 하잖아요. 근데 선아 PD님은 대본이 있는 것처럼 정리를 쫙 해주세요. 읽은 책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기억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준비하는 거예요. 저도.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 진행을 시키셨잖아요, 여러분이. 되게 준비 열심히 하세요. 오늘 녹음하기 전에도 밥 후딱 먹고 와서 이거 열심히 봤단 말이에요. 맨날 목요일만 되면 너 준비 안 하니? 야 빨리 봐. 나 준비해야 돼서 바빠. 말도 못 걸게 하세요. 그러시구나. 죄송해요. 근데 어쨌든 저보다 정말 기억력이 몇 수 위라는 거는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항상 느꼈는데 저는 이제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게 있으면 항상 좀 한 번은 보고 가자. 나중에 기억이 안 날지라도 느낌만이라도 남겨두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책을 보면은 항상 이제 좀 픽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저도 이 작가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디자이너다 보니까 색과 관련된 세계 역사에 대한 책을 많이 보기도 했고 이 작가님의 책은 우리나라에 번역된 거는 저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뭐 읽으셨어요? 파랑의 역사 말고. 그 스트라이프의 역사도 있어요. 근데 제목이 역사가 궁금하다. 아니라 스트라이프의 뭐였던 것 같은데. 스트라이프. 악마의 무늬 스트라이프. 맞아요. 네. 타이틀 엄청나게 잘 지었다. 네, 그러게요. 그게 확 읽고 싶어지는데요. 왜냐면 저도 이제 또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 책을 읽어보니까 스트라이프 자체가 죄수복에도 입혀지고 우리가 인지를 못해서 그렇지 정말 예전에는 악마의 무늬로 인식되던 때가 있었더라고요. 그런 내용부터 해서 스트라이프가 요즘에는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발달이 됐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쓰여있던 책인데 그거 재미있게 읽었고 그리고 이제 뭐 세계 인문학이란 책은 약간 인터뷰 형식으로 이 작가님이 대답하는 다른 분이 질문하고 이 작가님이 대답하는 건데 이거는 빨강이나 파랑의 역사에 비하면 되게 쉬운 편이긴 해요. 이건 좀 입문자들에게 더 적합할 것 같긴 한데 뭐 깊이가 얕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되게 재밌어요. 이 세계 인문학이란 책도 상대적으로 좀 쉽게 읽힌다라는 네. 뜻이죠. 세계 인문학 저 책도 네. 읽고 싶어지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파랑의 역사, 빨강의 역사 이게 제일 재밌긴 했어요. 그리고 파랑의 역사는 책도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네, 멋있어요. 책꽂이에 딱 꽂아놓으면 느낌 있다. 네.
파랑색도 예쁘고. 맞아요. 그렇죠. 네, 그 예. 표지의 질감도 좋아요. 맞아요. 오. 다들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 참? 전 파랑색이요. 저도 파랑색 좋아하는데. 저 근데 파랑 중에서도 음. 그 영국 국기의 파랑 있잖아요. 쨍한 네, 좀 그 채도가 파랑을 높은. 좋아해요. 좋아해요. 네. 저는 검정색. 검정색. 옷 항상 검정색 위주로 지금 뭐 그래요? 하얀색 입고 맞아요, 있지만 맞아요. 검정색 위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저는 사실 좋아하는 컬러가 없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대부분 다 좋아해요. 왜냐하면 컬러를 이해가 그러게요. 좋아하고, 예. 뭔가 디자이너가 어떤 색을 좋아한다 그러면 걔만 편애하는 느낌. 네. 확실히 어떤 컬러를 좋아하고 편애하고 이런 디자이너들도 있는데 저는 제가 신발을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이제 좀 잘 어울려야 된다. 사람을 돋보이게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아서 어떤 한 컬러만 쓰기보다는 모든 색을 좋아하고 그걸 어떻게 사람을 더 예뻐 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서. 저 그럼 질문이 있는데 네네. 저희를 돋보이게 해줄 만한 컬러를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식은땀 삐지. 아니 왜냐면 네. 이게 보면 왜 내가 되게 좋아하는 색이지만 네. 이 색 맞아요, 옷을 맞아요. 내가 선호한다고 해서 내가 이 그러니까. 옷이 너무 어울리는 게 아닌 그거를 경우가 소화할 있잖아요. 수 없을 네. 때가 그쵸.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날은 내가 이게 의외로 아닐 줄 알았는데 내가 되게 화사해 보이거나 네.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업이긴 해요. 그러니까 음. 어떤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신발을 사러 왔을 때 네. 첫눈에 보이는 그 사람에 대한 인상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지금 입고 온 스타일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까지 계속 얘기를 나누면서 그분에게 좀 더 어울릴 만한 거를 골라주는 거를 가장 좋아하는 작업인데 의외로 사람들이 되게 보수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신발은 블랙 아니면 잘 안 신어. 특히 옷보다 신발에 더 보수적인데 신발은 이런 색상 아니면 잘 안 신어 하면은 그거 넘기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차피 신발을 진짜 고르는 게 아니니까 신발로 말씀을 네, 드릴게요. 네, 옷은 네. 잘 모르겠는데 선아 PD님은 옐로우 신발 골라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로퍼 같은 스타일이요. 스웨이드 재질의 좀 부드러운 톤 다운이 된 옐로우 같은 거 신으면은 신었을 때 튀지도 않으면서 선아 PD님의 저 러블리한 모습을 더 화사하게 강조해 줄 수 있는 지금 적었잖아요. 스웨이드 재질의 로퍼. 꼭 아니 한번 근데 노랑 운동화도 실제로 하나 가지고 계시는데 맞아요. 잘 어울려요 되게. 항상 그래도 컬러를 주시는 게 신발이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다른 거는 무채색에 가깝고 네. 그나마 신발로 좀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는 네. 가성비가 높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뭐 그린이나 블루톤을 신은 거는 봐서 그래서 옐로우를 한번 생각해 본 거고요. 그리고 태욱 PD님은 사실 블루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블루가 되게 잘 어울리세요. 오, 다행이다. 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눈에 띄는 네. 블루 신발을 신어도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화려한 패턴, 컬러가 아주 많이 들어있는 그런 것도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화려한 게 또 의외로 잘 어울리. 의외가 아니야. 화려한 건 사실 화려한 거 좋아해요. 좋아해요. 네. 그런 이게 아이템 막-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엘레강스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팝팝 맞아. 그런 맞아. 느낌의 팝아트적인? 네, 그런 거를 좀 저는 과감하게 좀 선택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광현 PD님은 신발이니까 아이보리 톤 같은 거? 그런 거 아이보리. 추천해드리고 어울릴 것 싶어요. 같다. 로퍼 종류 생각한 거거든요, 지금 세 분 다. 적으시는 거예요? 뭔가 좀 클래식한 느낌의 컬러가 잘 어울리나 보다. 아, 은영 네. 얘기한테는. 그리고 본인은 좀 어두운 검정 계열의 옷을 좋아한다고 하시는데 화려한 것도 잘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시도 한번 해보세요. 도전. 용기를 냅시다. 근데 그렇게 화려한 옷은 뭐 이틀 연속 입고 온다 그럼 사람들이 다 눈. 그렇지. 네, 우리 네. 같은 맞아. 무난한 디자인이 좋죠. 내일 입어도 저 네, 옷이 어제 입은 알아차리지 그 옷인지 알아차리지 모르네. 못해. 그 리온 대표님이 이렇게 저희한테 추천 한 가지씩 해주셨는데 네. 저 되게 궁금한 게 네. 신발 디자인을 할 때 네. 컬러에 되게 예민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레드 계열의 구두도 네. 만드시는 편인가요? 그쵸, 아니, 그쵸. 좀 선호도가 낮지 않아요? 소비자들 사이에서? 네. 근데 이게 트렌드에 따라서 요즘은 정말 구두를 안 신는 시기거든요. 그게 한 10여 년 정도 지속되었다면 코로나 이후로 더 급격히 더 안 신는 것 같아요.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네. 예전에는 뭐 맞아. 결혼식이라던가 이벤트라든가 행사가 그래도 있으니까 그래도 구두를 사두면 언젠간 신는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요새는 그런 거조차 없어졌잖아요. 그게 더 구두를 안 신어서 그러는데
구두를 신을 때는 사실 그래도 레드 컬러가 나가는 편이긴 해요. 근데 레드 컬러 중에서도 쨍한 레드 혹은 톤 다운된 레드 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어떤 게 좀 대중적으로 더 잘 팔리나요? 어차피 잘 안 팔리는 아이템이라서 큰 차이는 없구나. 네, 대중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아. 이게 확실히 디자인이랑 어떻게 맞아 떨어질 때 그럴 때 잘 팔리는 것 같고 근데 저는 레드보다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블루예요. 신발로. 아. 신발로 진짜 안 팔리는 게 블루예요. 그래요? 못 네. 본 것 같긴 해요. 파란색 신발을. 의외로 사람들이 네이비는 있잖아요. 네이비 그죠. 색깔은 네, 네이비는 그래도 좀- 뭐 로퍼 같은 데 가면은 나오고 하는데 하이힐 같은 거는 블루가 잘 그러니까 저는 없고요. 생각해 보니까 본 기억이 없네요. 네. 저도.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한테 잘 소화가 안 돼서 그런지 음. 시도를 해도 그렇게 판매 성적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너무 재밌다. 우리가 어디 아니, 가서 이런 이야기 들어. 구두의 역사 이런 거 써보실 생각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미 그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쓰셔가지고 저희 리온 대표의 공유서재 가면은 그런 책들 좀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책 읽으면서 재밌었던 게 성인들의 대부분이 좋아하는 색이 블루래요. 그리고 나 되게 흔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갈색이라고 불리우는 브라운? 책 있죠. 예, 브라운 네. 컬러. 이게 사람들한테 별로 호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 근데 저는 이런 거 읽을 때 재밌는 게 제 일이랑 계속 연관해서 생각을 하니까 신발은 오히려 브라운 컬러 굉장히 판매가 잘 되거든요. 맞네. 진짜 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재미가 이제 많은 요소를 또 배울 수도 있지만 또 제가 하는 일과 연결시켜서 이런 점은 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책 읽어보니까 빨강은 세계 원형이었대요. 그러니까 다른 색보다 아주 수천 년 동안 세계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색이고 블루가 이제 경쟁작으로 떠오른 게 12세기, 13세기 네.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뒤늦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세계에 완전히 그 정점에 있었던 컬러가 색깔이라서 바로 그런가요? 레드더라고요. 뭐 사실은 뭐 원초적인 색깔이잖아요. 피, 네. 그다음에 불. 근데 불도 보면은 안에 되게 다양한 색깔이 맞아요. 있거든요. 그쵸. 노란색, 네. 주황색, 파랑색, 파랑색. 네. 근데 고대 시대부터 사람들은 불 하면은 빨간색이랑 연결을 시켰던 거예요. 뭐 알타미라 동굴 벽화도 보면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이 쫙 펼쳐져 있는데 이분이 너무 재밌는 게 이렇게 잡다한 걸 많이 알아도 그거를 깨는 솜씨가 별로면 재미가 네. 없잖아요. 이분이 너무 그 솜씨가 좋은 맞아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슬을 깨는 솜씨가 대단하셔가지고 네. 읽는 재미가 있어서 좀 이 컬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저는 이 책 진짜 추천해요. 한 반나절이면은 그래도 한 대충 그림이 많이 섞여 있으니까 네. 후루룩 읽을 수 네. 있고 또 보면은 이제 12세기, 13세기 지나서 중세 시기까지는 레드가 거의 뭐 점령하다시피 그 우위를 점하다가 그 이후로 블루, 그린 이런 애들이 들어오면서 얘가 힘을 잃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또 책 보니까 몇 가지 더 알려드리면 14세기부터 17세기 사이에는 이제 이 레드가 완전히 악마들이 입는 악마의 색깔로 이렇게 덧 입혀진 거예요. 그리고 아까 갈색 이야기 하셨는데 다갈색, 약간 주황색 톤의 그 다갈색 있잖아요. 네. 그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 예수를 팔아넘긴 그 유다의 네. 머리털 색깔이랑 같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또 터붓이 되고 이런 역사들이 쭉 펼쳐져 있어요. 네. 맞아요. 그 문화사를 읽는 재미가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아서 이 책이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 마음이 생겼어요? 아니요. 단호하게. 아니 왜냐면 이렇게 듣는 게 너무 재밌지. 네. 저는 이렇게 읽다 보면 많이 졸리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일단 12세기, 13세기 이렇게 숫자가 딱 그쵸, 나오면 그게 좀 깨요. 약간 미치겠어요. 12세기가 뭐였지? 막 이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니까 이게 팍팍팍 와닿지 않아. 근데 저는 이렇게 야설 이야기하고 이런 게 그렇게 재밌더라. 지금 얘기해 주죠. 야사 얘기하시는 거죠? 야사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재밌는 에피소드들로 그러니까 그런 게 가득 있을 차 것 있으니까. 같아요. 네. 그럼 빌려가세요, 태욱 PD. 빌릴 생각은 있습니다. 사지는 않아도 빌려서 읽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림도 많고. 네. 그러니까 미셸 파스트로의 빨강의 역사 저희 같이 이야기해봤고요. 아까 소개 못한 댓글이 하나 더 있어요. 고릴라 게시판으로 들어온 댓글인데요. 오. MT 캔들님이세요. 새로운 책 팟캐스트 반가워요. 네 분의 책에 대한 수다를 엿듣는 것 같아서 좋네요.
책 쇼핑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니 정말 재밌어요. 1회 듣고 저도 강물처럼 말해요를 샀습니다. 읽으면서 눈물 조금 흘렸어요. 좋은 책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와, 강물처럼 말해요를 넘을 만한 또 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는 그게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랬나 봐요. 강물처럼 말해요가. 네. 그랬나 보다. 네. 참 지인들한테 이 팟캐스트 시작했다는 이야기 좀 하셨어요? 예, 했는데 안 듣네요. 아니, 왜 안 들으시는 걸까요? 저희도 아까 그 얘기를 한참 했는데 책이라 안 듣는 걸까요? 왜 안 듣는 걸까요? 뭘 그렇게 축하는 해주고 막. 아니, 저는 리온 대표님 네. 그 인스타그램에 네. 이제 하도 사람들이 네. 다시 들을게 너무 재밌겠다 막 나이스다 막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막 좋아요가 몇백 개가 있길래 야씨 이 사람들 다 와가지고 조회수 됐다. 올려주면 됐다 우리 됐다. 근데 조회수가 16 구독자 10 네. 구독자는 아직도 16이고 19 네, 갈 너무 길이 멀었어요. 네. 저희 너무 슬퍼서 울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관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그 절친들이 맞으신지 저는 지금. 사실은 안 들을 거라고 좀 어느 정도는 기대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책 얘기다 보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여기 오면 너무 신나는 게 책 네. 얘기를 할 곳이 여기밖에 없다. 주변에는 책 얘기를 인내심 갖고 들어주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인내심 갖고. 그래도 우리 광현 PD가 입사 전부터 제작하고 있는 팟캐스트가 있어요. 그 팟캐스트 저 어저께인가 처음 들었거든요. 문학 소년단. 맞습니다. 재밌더라. 아니 팟캐스트 이름도 되게 귀여워요. 문학소년단. 문학소년단. 그때 어떻게든 귀염귀염해. 사람들이 방탄소년단 검색하다가 얻어 걸려라. 머리를 썼구나. 거기 얻어 구독자 걸려라, 수도 얻어 꽤 걸려라. 되던데요. 엄청 많던데. 한 1년 넘었을 때 100몇 명 이러다가 음. 한 번은 입사 후에 선배님들이 하시는 팟캐스트 있죠. 시네타운 19. 거기 연례 행사 같은 거잖아요. 신입 PD에 한번 들어오면 거기에 무조건 한 번씩 출연하는 그런 느낌. 거기서 이름 얘기했다가 그때 그 몇만 구독자들의 일부가 오셨는지 조금 살짝 유입됐군요. 확 늘고 그리고 팟빵에서 뭐 이달의 팟캐스트 선정을 해주더라고요. 오. 그거 하면은 마치 그 유튜브에서 왜 알고리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처럼 아예 팟빵 홈페이지 정문 대문에다가 게시를 해줘요. 그때 이제 조금 올라와가지고 오. 문학소년단이랑 우리가 그 썸네일이 좀 되게 느낌 비슷하잖아요. 왜냐면 같은 분한테 의뢰를 했으니까 거기 이제 우연히 저는 이거 보고 여기 비슷한 데인가 보다 하고 얻어 걸리라고 함께 합시다. 함께 가야죠 지금. 문학소년단 자매품은 아니지만 네. 공사품주의.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2015년에 책 팟캐스트를 한 적이 있어요. 오 맞다. 책 네. 책임져라고. 네. 그래서 녹음 전에 진짜 몇 년 만에 거기 다시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오 감회가 좀 새로우셨겠어요. 네. 느낌도 달랐고 그리고 구독자 수가 꽤 몇 됐더라고요. 명이세요? 그게 1000명 넘게 오. 구독자 수가 있었어가지고 그때 계속 했어야 되나? 그분들 여기로 지금 다 데리고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저도 리온 대표님이랑 그 네. 김주의 팝팝팝이라고 1250명인 거예요 구독자가.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그때는 뭐 이 정도쯤이야 네. 했는데 어렵네요. 어떻게 우리 시네타운 19이라도 나가야 되나? 아니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그 네. 김은종 PD가 저랑 네. 입사 동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서 툭 나 그거 들었어. 그래서 뭘 들어? 이럴 거면 서점을 살 걸 듣고 책도 샀어 이러는 거예요. 오. 그 우주에 죽지 않는 아이들에게 네네네. 그 책을 샀대요. 와. 그래서 우리 팟캐 좀 홍보해줘라는 소리가 거의 여기까지 나오다가 하셨어야죠. 참았어요. 선배님 하셨어야죠. 그러니까요. 근데 회사 내부에서 이렇게 서로들의 일에 관심들을 가지고 들어주시고 이러네요. 저도 놀라웠어요. 사실 저희가 밥을 같이 먹었어요 며칠 전에 훈정 선배랑. 그랬구나. 그래서 뭐 어쩌다가 이제 이럴 거면 서점을 살 걸 얘기가 나왔죠. 그랬더니 너무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들어볼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들었어. 듣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저희 팟캐스트가 조금만 더 자리 잡으면 제가 어떻게 홍보 방안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리를 잡기 위해서 홍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어떡하지?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절실합니다. 자, 이럴 거면 서점을 살 걸. 네. 2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두 번째 책은 이미화 작가의 수어. 부제는 손으로 만든 표정의 말들입니다. 이 책은 광현 PD가 읽고 싶다고 픽하셨는데 네. 어떤 이유로 이 책 읽고 싶으셨어요? 저 원래 수어를 너무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음. 왜냐면은 친구가 학교 교양 수업으로 수어 수업을 들었대요. 몇 분 이상의 수어하는 영상을 찍어서 과제로 냈었어야 됐나 봐요. 그걸 저한테 보내줬는데 그거 보고 괜찮다. 더하기 수어를 하나 배워놓으면은 이거는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거 아니야. 아니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아니 이거 하나 익혀놓으면은 전 세계 어딜 가서든 의사소통이 된다고? 괜찮은데? 그리고 뭔가 좀 있어 보인다는 느낌도 그때 좀 받았었고 그래서 그때 제대하고 나서 문화센터 찾다가 다른 거에 코가 깨가지고 이게 더 재밌겠는데 이러고 다른 수업 들어가지고 미련 남는 이거 언젠가 해봐야 언젠가 하고 싶다 그렇게 좀 숙제같이 남겨두고 있는 거라서 네. 관심이 좀 갔습니다. 저랑 좀 비슷한 게 제가 학부 전공이 뭔지 모르시죠? 네. 사회복지학 전공이에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어요. 그러시구나. 너무 근데 놀랍다. 학부 때 수어를 배우고 싶었는데 기회가 있었는데 못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도 너무 후회되는 일 중 하나여가지고 저도 광현 PD처럼 언젠가 기회가 닿는다면 수어를 배워보고 싶다. 그때 그거 못한 게 너무 후회된다라는 마음이 아직도 가득해요. 그래서 이 책 사서 읽지는 않았고 서점 가서 호루룩 읽었거든요. 네. 가볍게 읽히는 책이더라고요. 네. 내용이 가벼운 건 아니지만 맞아요. 좀 시간 들이면은 그래도 꽤 속도감 있게 읽히는 책이었는데 어떤 계기로 이 책 사게 되셨는지 리온 대표는? 저도 수어에 관심이 많았고요. 이 작가님이 영화 에세이스트인데 인스타그램에서 그냥 우연히 보고 제가 팔로우하고 보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구매를 했고 읽고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이 책 안에 소개된 아주 여러 권의 책을 또 구매를 하는 데까지 이어지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로 재밌기도 하고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책이어서 이거는 사실 저는 추천을 꼭 해드리고 싶은 그런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아 작가가 수어를 배우는 과정을 쓴 책인가요? 수어를 배우는 과정보다는 이지만 그거보다는 어떤 농인들에 대한 문화에 자기가 이제 들어가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장애인들한테 관심이 많았고 그 장애인들에 대한 봉사를 그냥 끊지 않고 계속 이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이도 가볍지만 장애가 있어서 편마비가 있어서 계속 가까이 지내는 것 같아요. 장애인들과. 저는 그 수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던 계기가 외국어처럼 생각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처음 깨달았을 때인 것 같아요. 저게 나는 상관이 없고 나는 지금 장애가 없으니까 저거는 저 사람들의 얘기야 라는 게 어렴풋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안에. 저렇게 에세이처럼 쉽게 쓰여진 책을 찾지를 못했었어요. 수어에 대해서는. 저 책을 읽어보니 꼭 수어 얘기는 아니어도 그 수어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또 책들이 연결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또 구매를 하게 된 거죠. 되게 흥미로운 점은 우리는 이제 청각장애인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쓰잖아요. 네. 근데 정작 그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스스로를 농인이라고 칭하더라고요. 네.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문화 안으로 들어가면은 청각장애인이라는 말보다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농인, 그러니까 귀로 듣는 사람이 아니고 눈으로 읽는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더 내포되어 있는 농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이게 보면은 장애인의 문제가 왜 저는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냐면 되게 비가시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마치 없는 것처럼 치부해버리는. 근데 이런 책을 읽게 되면은 한 번 더 일깨워주는 것 같아요. 우리 곁에 이런 사람들이 같이 살아야 하는데 그쵸. 뭔가 숨게 만들어버리는구나. 그리고 우리랑 그냥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그 다른 한 부분 때문에 너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다면 이거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맞아? 라는 생각 계속 일깨워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리온 대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책에 나오는 다른 책들이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이 책도 훌륭하지만 네. 예컨대 장혜영 의원의 책 네. 어른이 되면 이 책에서도 살짝 언급된 네. 것 같은데 저는 그 책 읽고도 한 번 더 충격을 받았거든요. 맞아요. 저 그 책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장혜영 의원의 여동생이 18년 동안 그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계속 살아온 중증 발달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분이 그 탈시설 하는 과정을 그린 에세이예요. 그래서 그때 그 에세이를 읽고도 한번 이렇게 띵 얻어맞은 느낌이었는데 그 책이랑 이 책을 같이 엮어서 보는 것도 좋고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게 제가 리온 대표 처음 만났을 때 리온 대표께서 어떤 책을 저한테 추천해 주셨어요. 너무 재밌게 읽었고 선아 PD도 꼭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라고 했던 책이 이동희 작가의 안 들리지만 그래도 이 책을 추천해 주셨는데 이 책은 또 그 농인 청각장애를 네. 갖고 계신 분의 이야기거든요. 그 책 이야기도 살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지금 30쯤 된 청년이 직접 쓰신 에세이인데 저도 책으로 알게 된 분이에요. 근데 저는 가장 친한 친구가 청각장애인이라던가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시각장애인이라던가 가까이에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라던가 가족들이 있어서 많이 보고 남들보다는 더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을 읽으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태욱이랑 저랑 아주 친하게 지내는데 태욱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태욱이는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는지, 뭘 불편해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인간관계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줘야 될 수 있는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거는 그냥 함께 살기 때문에 조금 더 배려해주자 이런 의미인데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무렇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고 그 작가님의 어떤 희망적이기도 밝고 이런 점도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읽으면서 저까지 너무 기분 좋아지고 이 작가님 너무 잘 컸다. 우리 아이도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절로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도 사소하게 어떤 점이 불편한지 안 들리는 사람들은 어떤 것까지 모르고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직접 안 들린 사람이 직접 얘기해 주는 거를 우리가 듣고 조금이라도 좀 알고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사실 저 책이야말로 정말 많은 사람이 읽었으면 하는 책이에요. 이거 한번 다시 제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이동희 작가의 안 들리지만 그래도. 저도 읽어봐야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날 같이 있을 때 제가 추천해 준 책이에요.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태우 PD는 수어에 관심이 좀 있으셨어요? 수련회를 간다든지 이런 자리에서 그런 거를 잠깐 가르쳐주는 그런 또 강좌 같은 게 있어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어렵더라고요. 그쵸,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른 언어다라고 하신 맞아요. 것처럼 이게 되게 어려워가지고 이거 난 안 되겠나. 저도 약간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걸 지속적으로 되게 사용해야 계속 그게 저도 익숙해질 텐데 현실적으로 그럴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냥 TV 뉴스에 왜 올림픽 중계나 어떤 뉴스를 할 때 이렇게 옆에 수화를 해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되게 아름답잖아요. 이게 의미를 다 알고 보면은. 그래서 그 정도의 관심 정도예요, 저는. 그래서 저도 몰랐던 게 이 수어가 손말이잖아요. 네. 근데 그 손뿐만 아니고 표정도 표정. 굉장히 중요한 네. 거예요. 눈, 그다음에 입. 사실 마스크를 안 쓰고 수어 통역을 하는 이유가 그 입의 모양이나 표정이 너무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수어의 또 아름다움은 거기 있지 않을까.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맞아요. 대화를 하는 말이 오가는. 그쵸. 그죠? 네. 그리고 제가 또 되게 재밌었던 게 수어의 세계에서는 얼굴 이름이라는 개념이 있대요. 네. 얼굴 이름?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대표님.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안 내용인데 우리가 고유한 이름들이 있잖아요. 태욱이, 뭐 선아, 광현 이런 이름들이 사실 다 일일이 그 자음 모음을 따서 이름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누구를 말할 때 얼굴의 특징과 뒤에 남자 여자를 붙인대요. 붙여서 이름을 따로 만든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뭐 스마일 플러스 여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자기 이름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각자 이름을 수어로 지어본다면 어떻게 될까?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어려워요. 사람 표정이라는 게
웃음, 화남, 슬픔 약간 이렇게 좀 아니죠. 근데 뭔가 뭐 상징 눈이 같은 큰 거. 애라든가 그런 이런 식으로 네, 아. 외모를 가지고 짓기도 한대요. 아니면 꼭 그렇구나. 외모가 아니고 뭐 다른 거랑 연결시켜가지고 그 사람의 특징을 잡아서 뭔가 플러스 여자, 남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출근 전에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네. 오. 나는 어떤 수어 이름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얼굴 이름 뭐가 좋을 것 같아? 했더니 가만히 있더니 독침? 딱따구리? 기분이 나쁘진 그냥 않으셨어요? 웃겼어요. 저희끼리 유머 코드가 통하기 때문에 하지만 웃긴다.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우리 남편한테. 그래서 딱따구리 여자 이렇게 이름을 하나 만들고 왔답니다. 여러분은 강연 PD는 어렵죠. 어떤 게 좋을까? 배? 배요? 배를 배, 좋아하니까 배. 배 타는 배. 거. 배. 배를 좋아하는 남자? 얼굴에 배가 좀 묻어 있나? 저 원래 그거 되게 자부심이 있었었는데. 배를 좋아하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얼굴 중에 눈은 예쁘다 내가. 어. 그러니까 눈이 예쁘다기보다는 거. 제가 만약에 눈이 맑다? 여자여서 눈 화장을 했더라면 아. 묻 친구들이 나를 좀 부러워했겠다. 진짜? 눈썹이 진짜 이쁘세요. 그래, 눈썹이 왜냐하면은 예쁜데요? 여기가 저렇게 또 안경까지 벗어서 저렇게 가까이 다가올 일입니까? 그러니까 눈 아래 부분이 아이섀도우를 그러니까 아이섀도우가 하기에 잘 딱 발릴 것 좋은- 같은 느낌? 오. 그렇네. 그리고 또 색깔이 보시면은 눈 화장을 안 예쁘네요, 했지만 눈이. 조금의 검은 어. 느낌이 좀 있다. 예뻐요. 그러면 눈이 예쁜 남자. 눈이 예쁜 남자. 되게 별로지. 태욱 PD는 뭐가 잘 어울릴까? 뭐가 잘 어울릴까요? 뭐래도 독침 여자보단 낫지. 딱따구리 여자보단 낫지. 좀 활기찬 여자? 오. 유쾌한 여자? 그 정도? 유쾌한 유쾌한 여자? 멋있네요. 유쾌한 여자. 우리 리온 대표님한테는 어떤 이름을 우아한 지어드려야 여자? 될까? 저는 잘 웃는으로 하고 싶었어요. 잘 웃는. 잘 웃기도 하고 그냥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말 중에 고르고 싶었거든요. 딱따구리 이런 거 말고. 좀 우아한 여자 좋은 것 같은데 우아한 느낌이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으시잖아요. 그런가요? 그럼요. 근데 딱따구리 귀여워요. 선아 PD님한테 뭔가 괜찮아요. 어울려요. 네. 그런 이미지인가 봐요. 자, 이미아 작가의 수어 손으로 만든 표정의 말들 함께 살펴봤고요. 저희 세 번째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책은 그래픽 노블 네. 로버트 헌터의 하루의 설계도 부제가 있어요. 어른들을 위한 영국의 동화. 이 책은 태욱 PD가 같이 읽자고 추천해 주셨네요. 그래요? 선배님이 그렇군요. 고르셨습니다. 네. 제가 몰랐어요. 일단 표지 보고 그림이어서 고르긴 했는데 기억에는 없으시군요. 원제는 Maps of Days라는 네. 책인데 이 책 왜 땡기셨어요? 제가요. 이렇게 로버트 헌터의 하루는 어떻게 설계되는가를 고민하고 지금 만드신 거예요? 지금 그 이유를?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 책 좀 한번 보여주시면 왜 제가 네, 해주시는 그 생각나. 남들은 하루 설계를 어떻게 하고 사는지 좀 궁금해서 이 책을 골랐던 것 같아요. 왜 각자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고 되게 계획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 그래픽 노블이 그런 내용인가요? 어떤 개인의 하루의 설계를 보는 의미는 아니고요. 네. 실제로는 약간 공상 만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상상이 많이 들어가 있고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어떻게 하루가 설계가 돼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맞지만 네. 그 개인의 어떤 하루의 설계 이런 거랑 의미가 다르게 상상의 어떤 스토리들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사실 그 제목이 주는 그런 매력도 분명히 있지만 그 작가 자체가 되게 좋았고 그 출판사를 좋아해서 구매한 책이에요. 이 작가가 로버트 헌터가 네. 1986년생이고 영국 네, 출신의 작가, 맞아요. 비교적 젊은 작가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동 동화계 쪽에서는 아이돌로 비유되는 정도의 인기를 얻고 있나 봐요. 이분이 또 다른 책이 어떤 책들이 있을까요? 그 새내기 유령이라는 책이 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어떤 아이돌이라고 칭해질 정도로 인기를 얻게 된 건데
워낙 그냥 일러스트레이터로 상업적인 일을 많이 하신 분, 그러니까 뭐 광고라던가 이런 걸로 그쪽 영국에서 유명하셨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 수 있는 분은 아니었죠. 근데 저 책을 발간하고 나서 굉장히 이제 여러 곳에서 관심을 받게 되고 인기를 끌게 되면서 이제 이 책이 우리나라도 들어오고 저도 이분을 좋아하게 됐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새내기 유령이라는 책으로 스타덤에 오르셨고 그렇죠. 그 다음 책이 오늘 저희가 함께 다루는 하루의 설계도 네. 이 책이네요. 근데 이 책을 보니까 설명을 보니까 표지가 총 3개래요. 네. 영국 초판이 노란색, 그다음에 프랑스어는 파란색. 네. 또 개정판은 완전히 또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를 네. 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나 봐요. 수집하는 재미가 있겠어요. 많지 않죠. 왜냐하면 오. 개정판 이게 그 별색을 쓴다고 하거든요. 인쇄를 할 때 원래 쓰이는 컬러가 아니라 그 원래 쓰이지 않는 컬러로 만들어서 그럼 별색을 쓸 때 힘든 점은 거의 수작업처럼 일일이 새롭게 색깔을 뽑아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색깔 작업이에요. 뽑는 게 어렵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다가 개정판마다 표지 컬러를 다르게 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사실 이제 뭐 리커버판이 나와서 그걸 다 인쇄하는 이런 정도만 있지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거의 이제 뭐 수작업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흔한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분 책을 지금 보고 있는데 네. 두 권 다 하루 설계도랑 새내기 유령이랑 공통점이 이 색상 팬톤 컬러를 어떤 색상을 써서 이 책을 구성했는지에 대해서 앞에 설명이 좀 나와 있어요. 그쵸. 이게 되게 독특하네요. 네. 그리고 이게 저자의 의도에 따라 이루어져 있다고 했고 잉크도 있어. 네. 한국 특수 잉크 공업에 의뢰하여 콩기름 잉크로 네. 맞췄대요. 와. 이게 되게 네. 신경을 많이 써서 낸 책인가 봐요. 그렇죠. 근데 어떠세요? 그렇게 써 있는 거에 관심이 가세요? 저는 가요. 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저도 여기 써 있는 것 중에 음. 의도에 따라서 코팅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때탈 수도 있는 네. 거고 도서관 같은데 왜 빛이 들어오는 있는 자리에 있는 책들은 다 색바란 맞아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책은 시간이 흐를수록 독자님과 함께 나이 들어갈 것입니다. 어. 네. 라고 적혀 있는데 이 그거 좀 인상 깊더라고요. 그러게요. 그게 맞는지는 전혀 모르겠는데 전에 그 어학연수를 저는 런던에 있었는데 그때 같이 하우스 쉐어하시던 부부가 계셨는데 책 표지를 만드시는 분들이었어요. 전공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짧게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그 영국은 이런 게 되게 디테일하게 그렇게 과가 있을 한국도 그럴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되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왠지 이 사람 또 영국 작가라고 하니까 네. 좀 이런 어떤 디테일한 게 되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색상, 네. 종이, 네. 그쵸, 코팅 이런 게 다 중요한. 이게 뭐 굳이 팬톤 색깔 중에서도 그냥 블루가 아니고 뭐 6336 네. 막 이런 게 이렇게 번호까지 적어놓은 거. 왜냐면 이거 우리가 몰라도 되잖아요. 맞아요. 독자들이. 네. 굳이 이렇게 해준 걸 보면 이것도 저는 책 읽는 하나의 좀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인상 깊은 거는 보통의 책 사이즈는 아니고 세로로 보통 책은 세로로 길죠. 세로로 좀 더 더 길고 길어. 예. 그 안에 되게 컷들이 자잘하게 많이 나뉘어져 있고 바둑판? 그러네요. 체스판 보는 잘게 느낌도 쪼개져 있고 있는 느낌이네요. 되게 퍼즐 같다고 해야 될까? 가독성이 있나요? 가독성은 없을 확실히 것 떨어져요. 되게 오래오래 두고두고 읽을 수 있는 음. 책이다. 글도 어려워요. 그럼 철학적인 느낌도 네, 들고요. 우주 탄생과 네. 관련된 네, 네, 이야기인가요? 네. 프롤로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무에서 우주가 탄생했다. 신생아 우주는 자라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끊임없이 팽창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칠흑 같은 공간에서 최초의 존재들이 등장한다. 9 형제라 불리는 존재들이. 그들은 차디찬 우주를 고요히 포류했다. 그 이제 프롤로그고 안으로 들어가면은 평범하게 시작을 하거든요. 어떤 아이가 할아버지 집에 가고 할아버지가 매일 시계 밥을 주는 그 괴종시계라고 네, 하나요? 네. 근데 글 자체는 이게 현실인가 가상인가 싶게 뭔가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저는 글은 조금 어려웠어요. 처음에. 근데 다 덮고 나니까 굉장히 재밌고 흥미로운 점이 많았고 읽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다. 약간 정말 그 SF 같은 측면이 조금 있었어요. 글도 재밌었는데 그림이 그 작은 컷들로 되게 여러 개가 있다고 했잖아. 그 작은 컷마다
크게 봐도 손색이 오. 없을 정도로 아. 너무 훌륭해요. 음. 색상도 예쁘고 그림 자체도 너무 예쁘고 저는 정말 저거 너무너무 좋아하는 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면서 뭔가 되게 영감을 많이 줄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많이 보고 배우고 싶은 그런 책에 해당돼요. 근데 새내기 유령은 사실 그림체가 조금 더 간결하고 귀엽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작가가 제일 처음에는 귀여운 그림체 때문에 이제 아동 그림체 이런 거에 제안을 받았었고 그 작업을 하려다 보니 자기는 어른들의 이야기에 더 관심이 많구나라는 걸 알아서 어른의 그림책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제를 어른들을 위한 영국의 동화라고 네. 붙였나 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여기 책이 지금 3권 갖고 오셨는데 네. 다 앞에 에디숑 장물랭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네네. 뭐예요? 그 출판사 이름이에요. 아. 우리나라의 출판사 이름이고 그분이 그 에디시옹 장물랭이라는 이름으로 1인 출판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1인 출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가능하시지 않을까라고 그러네요. 생각을 했는데 그러게요. 앞에 별색이 아닌 걸로 한 거에 대해서 인쇄에 대해서 설명이 되게 자세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이런 설명도 있어요. 에디시용 장물랭의 모든 책은 국제산림관리협의회에서 인증한 FSC 마크를 획득한 종이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종이나 사용하는 게 네. 아닌 거예요. 약간 책 만드는 철학이 거에 있는 어떤 거지. 진짜 그죠? 대단하시다. 네. 저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엄청 사고 싶거든요. 아. 되게 약간 소장하고 싶은 막 비쌀 것 욕구가 같지 않아요? 비쌀 것 같아요. 얼마인가요? 얼마인가요? 18,000원이지만 하지만- 생각보다 쌉니다. 어. 이건 제가 봤을 때 25,000원이어도 저는 살 건데 어떻게 배태욱 PD 고고? 아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아 그리고 참 태욱 PD 책 샀다면서요. 아, 네. 제가 이번 주에 책을 무려 3권이나 와. 이북으로 물론 이북이지만 3권이나 와. 예스24에서 무슨 책 사셨어요? 너무 궁금하다. 제가 사실은 그 왓챠에서요 우연히 커피가 식기 전에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커피가 식기 전에 알아요. 보셨어요? 일본 네. 네. 저 책만 봤어요. 근데 그게 좀 발상이 재밌어가지고 그쵸. 뒤져보니까 원작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또 시리즈가 있는 거예요. 네. 얘네가 아, 시리즈가 있는지 몰랐어요. 시리즈가 3권으로 나와가지고 여기 가와구치 도시카즈의 네, 커피가 커피가 식기 식기 전에라는 게 있고 또 그것도 약간 그다음에- 현실 세계가 아닌 것처럼 누구 만나고 이런 내용이었죠? 오 맞아요. 네. 커피가 식기 전에랑 추억이 식기 전에랑 뭐 거짓말이 끝나기 전인가 아. 이렇게 3가지로 해가지고 소설책인가요? 네, 소설 네. 샀는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영화로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딱 책을 펴가지고 한 3장 읽고 덮었어요. 아니 제가 기대한 거랑 조금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다른 거 그 영화를 봐서 그런지 그럴 확실히 수도 있죠. 내용을 네. 알고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2권 시리즈를 이제 읽어보려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발상으로 거짓말이 끝나기 전엔 뭘까? 추억이 식기 전에는 또 뭘까? 어떻게 이어질지 되게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3권이나 구매하셨군요. 3권이나. 네. 잘하셨어요. 잘했습니까? 네, 잘하셨어요. 저희 참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네요. 네. 지난번에 아쿠타가와상 이야기하다가 다음번에 AS 해드리겠다 하고 넘어갔었거든요. 광현 PD가 아쿠타가와상의 건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최타오르다라는 책을 이야기하다가 아쿠타가와상이 어떤 상이에요? 라고 태욱 PD가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제대로 답변을 못했던 것 같아요. 1935년에 제정된 상이라서 좀 유서가 깊은 책이고 신기하게도 1년에 2번 시상합니다. 1월과 7월이요. 네. 그리고 이 아쿠타가와라는 건 이제 사람 이름인데 일본의 소설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를 이름을 이제 따왔다고 합니다. 분야라고 한다면 보통 신인들 대상 그리고 순수문학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부상으로 스위스 론진의 회중시계 그리고 상금 100만 엔. 지난주에 풀지 못했던 미스테리가 이 회중시계였죠. 회중시계 왜 주는 거야? 였는데 찾아본 바 이런 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1935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시계를 갖고 다녀야 했던 그렇죠. 때니까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왠지 손목 시계는 대중화가 안 됐을 시기. 그럴 수 있겠다. 그 당시에 회중 시계가 꽤 값이 나갔나 봐요. 그랬을 때 이제 막 시작한 신인들은 회중 시계를 살 돈이 좀 없을 것이다. 그들을 좀 지원해 줘야겠다. 회중 시계라도 우리가 선물로 주자라는 의미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오호.
감사합니다. 설명 AS 훌륭했고요. 저희 이렇게 5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로 나눴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댓글 좀 그러게요. 남겨주세요. 네. 네. 일부로 통으로 50분을 듣는 게 좋으신지 음. 아니면 좀 이렇게 나눠서 짧게 짧게 듣는 게 편하신지 의견 주시면 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주부터는 진행을 저랑 광현 PD가 좀 나눠서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태우 PD가 동의하신다면 한 번씩 저는 뭐 저만 안 껴주시는데 아까 오셔가지고 이거 조금 나눴으면 좋겠어 하시길래 큰일 났다. 이거는 저희가 녹음 끝나고 다시 네. 논의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들어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안녕.